네, 이번엔 조금 더 단기적인 호흡으로 주간 전망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번 주 또 시장들 미리 좀 이슈들 보면서 전략 세웁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선이 어쨌든 무너져서 오늘 이제 반등은 나옵니다만 여전히 좀 지수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방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평소와 똑같이 일단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박스권 지수 단으로는 2930, 그다음에 3050을 상단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박스권이 지속된다는 거는 이번 주에도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단기 충격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또 10월 달이 지난 현재 시장에 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체크해 보니까 좀 악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좀 충격이 현재로서는 이제 더 추가 상승이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루 그 평균 거래 대금이 10월 달에 그 코스피가 이제 11조 7,5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연중 최저였던 7월 달에 13조 8천억 원을 무려 2조 원 이상 갱신하는 거래 대금의 거의 절벽 수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 대금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반등이 뭐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변수 중에 또 하나인 그 외국인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도 10월에는 그 3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사실 지난달 지난달이었던 9월에 한 1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인 상태에서 다시 또 순매도 전환되었다. 그리고 환율 자체도 10월 중순에 그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찍고 지금 하락 반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그런 환율 방향성이 사실은 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의 그런 획기적인 전환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FOMC 의회 테이퍼링 실시에 따른 그런 달러 강세, 여기에 지금 유럽 지역보다도 미국 지역의 그런 PMI라든지 제조업 지표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좀 더 반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점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의 그런 실적 동향을 보면 예상에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오늘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서 어떤 뭐 이렇게 지표적인 반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존의 그 시장을 주도했던 컨텐츠, 미디어, 게임 업종의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오늘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지난주 후반부 나왔던 반도체 업종 위주의 제조업 종목들 반등이 나타날 것인지도 시장의 관심인데 오늘도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대 힘의 축이 오늘은 좀 대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 축에서 어느 편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중기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금 경과가 됐기 때문에 보통 추세 전환이 3개월 정도는 있다가 좀 되는 관계로 뭐 한두 달 정도 내에 조정 후에는 추세가 뭐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직은 뭐 상당히 제한적인 박스권이 당분간 유지되겠다라고 보고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슈에 부담스러운 거는 미국 FOMC고요. 오늘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함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FOMC 뭐 항상 열리기 전에는 대동소이한 그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는 그런 사인을 줄 것으로 보이고, 뭐 실시 시기는 뭐 이견이 있겠지만 이번 달 중순 내지 12월 중순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 방법이 뭐 발표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인데 만일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월 지금 한 1,200억 달러 자산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감소를 시켜서 8개월에 걸쳐서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온다면 사실 시장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매파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발표된다면 시장에 단기 충격은 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언급이 또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지만 뭐 인플레이션 언급이 나와서 시장에 단기 충격이 있을지라도 이미 지난번 FMC에서 이미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이것을 재료 노출로 보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있을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으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FMC는 예상에 큰 영향이 나오기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위드 코로나가 이제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이 많이 이제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도 그렇고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좀 반등을 한 상태에서 오히려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선진국 예에서도 있듯이 좀 초반에 뭐 소비 심리가 좀 좋아지겠지만 그 이후 확진자가 또 급증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신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그 이후에 좀 그래서 확진자 급증한 이후에 좀 더 챙겨보셔야 될 것은 선진국처럼 사망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접종 이후에 사망률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를 보시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확진자가 급증하면 그때말로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마무리가 있습니다. 시장은 뭐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한적 빠른 순환매에서 어떤 걸로 좀 수익을 내면 좋습니까? 네, 사실 업종별로 소외 업종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네. 기존의 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언제라든지 한 번씩 뭐 이렇게 출렁거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단기 매매 정도로밖에는 지금 현재 신규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시장 체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지금 반등하는 그런 업종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리 조금 한번 지켜보신 후에 놀림목에 매수하셔서 두 번째, 2차 반등이 났을 때는 매도하는 좀 그렇게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좀 짧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 시즌 수혜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11월 나선 국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는 하락시마다 모아서 반등 시 수익을 챙기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